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요즘은 무슨 시즌이죠? 이제 종부세 네. 시즌이죠. 또 12월 되면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납부가 있을 예정이고요. 종부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편에 예, 준비를. 네, 종부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최근에 개정이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주택 관련한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많이 내놓으면서 사실 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도 뭐 8.2 대책, 뭐 9.13 대책, 그래서 어려워요. 대책들이 네. 너무 많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부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뭐 자금 어떻게 조달하는지 네. 제출해라, 그런 게 작년 7월 26일인가? 9월 26일. 9월 26일인가? 헷갈리네요. 2017년 9월 26일부터는 이제 투기가열 지구 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이제 취득할 거래하면, 때. 취득하면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주고 샀는지를 이제 제출하는 서식이 있었죠. 네. 네. 근데 그게 좀 더 강화됐다는 강화된, 이야기였어요. 이게 뭐 정확히 어떤 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거슬러 가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맞나요? 네. 아, 이름이 어려워. 그 시행 규칙이 또 개정이 됐다는 네, 거죠. 그 시행 규칙이 개정이 돼서 이제 12월 12일 이후에 10날 이후 그날부터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정된 서식에 맞게 서식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 신고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고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고서는 반드시 이제 주택을 계약하시고 60일 이내에 그 관공서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 관공서장이 신고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됐는지 적정성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적정성 판단했을 때 좀 이상하다, 뭔가 깨름직하다 그러면은 관할 세무서장한테 얘는 좀 이상하니까, 이분들 좀 이상하니까 한번 파헤쳐봐라 라고 알려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무섭네요. 네, 근데 정말 무서운 내용인지 한번 어떻게 네. 서식이 바뀌는지 한번 네, 살펴볼까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이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이제 뭐 자기 자금, 뭐 차입금, 합계, 그리고 입주 계획 이런 것들을 쓰는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행 규칙이 더 개정이 되는 부분은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자금 중에서 상속 증여 받은 게 있으면 그 자금 계획도 써라. 그리고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이 있으면 그 담보 내용에 대해서도 쓰고, 그 집이 있으면 그 숫자도 써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도 좀 원래는 자기 자본이 있던 게 네, 이제 마치 자산처럼 네. 취급했는데 이제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네,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입주 계획에서도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입주 안 한다 이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양식이 세분화되었어요. 네. 네. 이 세분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계속 지금 의문을. 생각했잖아요. 의문이라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세분화가 하는 걸까? 그래서 옛날 그 법을 네. 이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거슬러서 법으로 가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 신고관청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금 이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았는가를 판단하고 제대로 증여세 신고한 건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상속받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자금 조달이 실제와 신고된 게 매칭이 되는지를 취득하는 단계부터 확인하겠다라는 네.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릴 경우, 뭔가 의심스럽다거나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방세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취득 단계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 그래서 네. 세무서 쪽에 네.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변경된 서식을 한번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일단 제출하는 사람 정보를 쓰고, 그리고 이 정보에서는 일단 만약에 공동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각각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자금 조달 계획에서 일단 자기 자금, 내 돈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뭐 금융기관 예금, 뭐 주식 채권, 부동산 처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상속 증여, 요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현금 등 기타 이렇게 합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차입금, 이제 빌려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금융기관 대출액에서 또 그 밑에가 추가되었어요. 주택 담보 대출 포함하느냐. 아, 되게 디테일하게 바뀌었네요. 네. 네. 그래서 담보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이 얼마나 있었느냐, 요거를 또 체크를 하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당연히 있으니까 대출을 받았을 텐데. 네, 근데 이걸 왜 표시를 할까요?
엄마 아빠 집으로 대출받았을까봐? 네. 그런 건지 저희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표시를 하고 어디 집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란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새롭게 임대차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그 금액을 따로 적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그게 자기 자금에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냥 기타 임대보증금 그 위에 칸에 있던 게 이제 밑에 차입금으로 따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표시가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계획에도 이제 본인이 입주할 건지, 본인 외에 가족이 들어올 건지, 그리고 전월세 줄 건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란이 들어왔어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진짜 복잡하고 네. 자세하게 쓰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를 잘못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죠? 일단 가태료가 예, 있죠. 저희가 찾아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도 그렇고 부동산 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잘못 네.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네. 근데 물론 그렇지만 내가 처음에 잘못 썼다. 다시 수정할게 라고 제대로 또 수정 제출하면 또 받아주거든요. 네.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경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에 맞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날짜가 12월 10일 기준으로 바뀌니까 또 궁금하실 게 있어서 정리를 드리면 이제 이 바뀐 서식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뭐 12월 10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만 이 서식을 쓰는 건지. 네. 계약을 체결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약 신고하는 날, 그러니까 네. 이 서류를 제출하는 날 기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계약했는데 오늘 안 내고 월요일에 내신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12월 10일부터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변경된 새로운 서식으로 하고. 제출을 하셔야죠. 이 변경된 게 싫다라고 하면 빨리 지금 당장 당장. 제출하시면 네네. 신고 기준이다. 계약 네. 기준이 아니에요. 보통 세금에서는 사실 계약 체결일부터 법이 바뀌고 이런 게 있는데 귀속 이런 거 따지는데 이거는 그냥 서식이 바뀐 거기 때문에 신고 제출하는 날부터 그 서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계약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자금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말고도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원래도 중요한 거는 부동산 그 거래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투기과열지구나 뭐 이런 거에 3억 초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 그냥 저랑 셀문이나 셀머니가 둘이 각각 우리끼리 거래했으면 우리가 신고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중개업자를 중개사, 꼈다. 네. 그러면 중개사가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럼 꼭 중개사가 이 서식도 작성을 해주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 중개사가 이거 써오라고 하죠. 이거 네. 내야 되니까 써오세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적인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내기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럴 때는 이제 꼭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날짜가 중요하죠. 날짜는 이 신고 계약하고 나서 기한까지니까요. 네,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네. 네, 60일 이내에 관할 그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 서식 오른쪽 상단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네이버에 치시면은 연결이 되고요. 네. 아마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셔야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도 가능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가 굉장히 이제 세밀화되고 굳이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체크하고 뭐 주택수도 체크하고 정말 내 돈 주고 산 게 맞는지, 예, 아니면 뭐 제대로 증여받았다고 이실 짓고 한 건지 그리고 뭐 현금도 결국에는 원래는 현금에 포함됐던 게 이 현금 중에 쪼개가지고 상속증에 받은 걸 써라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뭐 어떻게 네. 한다는 걸까요? 결국에는 적정성 판단에서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세무서에 통보해가지고 뭐 증여세를 추징하던 아니면 뭐 양도세를 추징하던 뭔가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자금 자금조달계획서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전지. 진짜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2000년 초반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부터 오랫동안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은 케이스를 본 적 있으세요? 이거 가지고는 없어요. 차라리 그죠. 근데 사실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나이나 소득에 비해서 네. 뭐 큰 재산을 취득했다라거나 이랬을 때 상속 증여의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분명히 그 취득 자금이 완벽하지 않은데 부동산 등기하는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해요. 네. 이 서식을 작성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확실하긴 한데 게다가 여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지 않아도 문제가 있었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이 서식을 만듦으로써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식이 생겼다고 해서 이 자금을 뭐 열심히 보겠다 아니다 이렇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냥 다만 그래도 자료 수집은 되겠죠. 자료 수집을 좀 상세하게 네. 정말 이 취득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먼저 너가 적어서 달라 네. 이런 게 되니까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의 입증 책임을 과거에는 과세관청이 아무리 봐도 취득자금이 의심인데? 의심스러워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이거 봐. 낸 자료가 틀렸어라고 틀렸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시는 분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 취득하시는 분들은 좀 자료를 디테일하게 더 열심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도 이런 거를 계속 했잖아요. 뭐 분양권 이제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을 했다든지, 뭐 이제 부담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건지 취득자금 소명이 되게 그 채무 상환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차근차근 계획 단계가 더 까다롭고 준비가 중요해지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서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무작정 네. 계약하기보다는 어떻게 누구 명의로 이 자금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계약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세번이었습니다. 안녕. 안녕.